게이트웨이에서 다른 쪽에 침범 막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파이어월 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트루전 디텍션이 있습니다. 그 파이어월은 내가 이미 이제 어떤 파이어월의 룰을 펄러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펄러시를 위배하는 데이터를 다 차단하는 게 기본적인 그 컨셉이고요. 인트루전 디텍션은 일단 데이터는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의 패턴이라든가 방식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 디텍션해서 얘네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디텍션은 말 그대로 디텍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떤 그 데이터를 막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조적으로 보면은 파이어월 쪽은 뭐 캔 파이어월이나 이런 파이어월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 캔 파이어월은 최초에 이제 차량을 디자인할 때 사실 그 아이디는 다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어떤 캔 아이디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아주 간단하게 특정 아이디, 그러니까 DBC나 ARXML에 없는 아이디는 다 걸러버리는 컨셉이 되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비정상적인 그 액세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파이어월 매니저 쪽으로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다 이 시큐리티 로그라는 모듈 쪽으로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OEM은 이 데이터를 뭐 원격으로 받든지 아니면 진단 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식의 침범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넷은 이제 좀 더 복잡하겠죠. 이제 그 TCP/IP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의 구조는 기본적인 이더넷 TCP/IP 스택이 있고요. 파이어월은 자체적인 TCP/IP 스택을 가지면서 별도로 어떤 그 디텍션을 하게 된다. 뭐 잘못된 포트로 들어온다거나 이상한 IP 같은 것을 다 디텍션해서 걸러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은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모든 게 다 스태틱으로 디파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디텍션,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은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별도의 모듈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캔 같은 경우는 내가 뭐 10mm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한 놈이 100mm마다 뭐 더 빨리 들어온다는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전에도 어떤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그런 패턴들을 이 DSM, 그러니까 디텍션 매니저 쪽으로 리포트를 하고 이 디텍션 매니저가 역시나 이제 시스템 로그 쪽으로 저장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차량 초기에 디자인할 때는 예상치 못한 어떤 공격을 이걸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파이어월의 어떤 그 팔러시를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량 출시된 이후에도 이런 로그들을 다 받아서 새로운 패턴에 대한 보호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벡터에서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듈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드라이버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비스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지원,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은 다 이제 표준화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사양이 맞으면 바로 구매를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표준으로 제공되지 않는 내용들 혹은 또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슬라이드는 그런 다양한 예를 저희가 몇 가지 추려본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주로 OEM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EM에서 어떤 시큐리티 관련된 컨셉에 대해서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하거나 피저빌리티 스터디 같은 걸 할 때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그 시큐리티 메커니즘이 밸리드한지 이런 것들을 아주 스터디를 해서 레포트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이밸리에이션 관련된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실제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하려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시큐리티 관련된 그 공격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떤 그 솔루션으로 그 시스템을 보호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테스트할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테스트는 이제 크게 한 3단계 정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이 첫 번째 펑셔널 시큐리티 테스팅은 이제 시큐리티가 적용된 상태에서 기능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큐리티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도 보고 또 시큐리티 하에서 원래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 테스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이 받게 되는 인풋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넣어가지고
시스템이 뭐 다운이 되거나 크래시가 일어나는 오버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퍼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실제 구현까지는 아니고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M이 어떤 그 사양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티어 1도 어떤 사양 작업을 하고 아키텍처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 저희 쪽에 어떤 전문가들이 인발브해서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아까 그 임플리멘테이션 관련된 부분이죠. 이 윗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래쪽에 실제 구현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슈에 탑재하고 이런 쪽의 기술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시큐리티 관련돼서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어떤 서포트하는 프로세스들도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 그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한 토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그 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키텍처나 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고 또 그걸 구현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슈를 구현했으면 결국은 이제 테스팅이 하나의 중요한 토픽이 될 텐데요. 테스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큐리티를 적용한 상태에서 테스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가 있음에도 어떤 특정한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요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큐리티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로그 데이터를 따갖고 와서 다시 재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시큐리티가 적용되어 있으면 리플레이 어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로그 데이터로 아무리 보내봤자 그 특정 이슈들은 이거 잘못된 메시지라고 판단해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때 또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퍼즈 일단 테스트를 좀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펑셔널 시큐리티 테스팅은 기본적인 펑셔널 테스트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큐리티와 관련된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시큐리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원하는 사용대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이 펑셔널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의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T나 여러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 차량에서도 있는지 스캐닝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퍼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풋을 그러니까 몰래의 포맷이 아닌 다양한 어떤 악의적인 포맷으로 보내가지고 시스템이 그거에 대해서 그 몰펑션을 일으켜가지고 크래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페네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뭐 차량이나 시스템을 갖다 놓고 그야말로 이제 해킹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를 가보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든 정보가 없이 정말 이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놓고 어떻게 뚫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가정하에 그 정보를 가지고 뚫어보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브레인스토밍해서 취약점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퍼징 테스팅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효한 테스트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노이를 가지고 테스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캐노이를 가지고 퍼즈 테스팅하는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이라고 하면 이 어떤 ECU에 보내야 될 모든 데이터들이 DBC 쪽에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저희 캐노이에 있는 테스트 기능에서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뭐 DLL이나 단넷 형태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퍼즈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 툴 쪽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이 툴이 이 DBC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풋 조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 디바이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캐노가 이런 그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캐노에다가 이런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앞에는 그 시큐리티가 있는 상태에서의 테스팅이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인크립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는 보내지만 authentication이나 그 freshness 카운터 같은 것들이 반영될 때는 그게 맞아야지만 데이터가 accept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테스트의 어떤 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시나 이제 저희 쪽에 캐노이 같은 툴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플러그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큐리티 소스에 대한 정보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 로그 데이터를 재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러면 로그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 값은 재활용을 하고 뒤에 붙는 맥은 이 캐노이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억셉트 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식의 기능을 보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실제 내가 이 상태를 또 읽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 시큐리티 매니저를 통해서 시큐리티 관련된 데이터들이 제대로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 벡터에서는 이제 차량 보안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주로 이제 오토사 기반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랑 제가 부트로더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부트로더 쪽에서도 시큐어 부트라든가 뭐 시큐어 부트 매니저 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산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2626B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2626B에서도 세이프티 매니저가 전반적인 어떤 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시큐리티 매니저라는 그런 역할이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매니저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개발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툴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캐노이 환경에 시큐리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